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주말에 여러분들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번 주의 흐름을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의 흐름들까지, 그리고 어제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에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우리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하였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다음 주부터 또다시 한번 우리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CPI 발표가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있을 이 금리 인하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입지는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제가 또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우리 하이닉스 화이팅 이렇게 긍정적인 댓글들도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은 어제 하락 때문에 엊그제부터 어제 하락 때문에 이 윗꼬리를 달고 좀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27% 정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금요일날 하락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조정이었다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피해갈 수 없는 조정폭 안에서 저는 그래도 선방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엔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을 했고, 이 마이크론이 반등을 했고, 현재 SK 하이닉스가 결국 이 HBM에 따른, 거기에 따른 또 실적 발표가 곧 있고요. 여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우리가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TSMC에 대한 실적이 나왔고, 예상치를 엄청나게 상회하는 엄청난 실적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덩달아 우리 SK 하이닉스도 같이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SK 하이닉스와 이 TSMC 그리고 이 엔비디아, 이 세 개의 기업들이 상당히 끈끈하게 지금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런 파운드리에서 이 TSMC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좀 소외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아무튼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님들에게 이게 삼성전자가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SK 하이닉스가 또 돋보이는 모습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기사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말 동안 어제부터 주말 동안 나온 내용인데, 이 마이크론에 대한 HBM 불량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성능이 우수하다 아니면 수율이 불안하다라는 내용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 우리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이크론, 그리고 또 어디에요? 이 삼성전자를 볼 수가 있는데, 결국 HBM3 같은 경우 3 같은 경우는 현재 이 SK하이닉스에서 자체적으로도요, 조립까지도 모든 걸 완성품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HBM4부터는 이 TSMC와 같이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속을 다지고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이런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에서 계속 제품에 대한 문제나 인증 부분이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SK 하이닉스는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HBM에 대해선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를 따라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나가고 있고, 자, 우리가 우려를 했던 게, 이 목요일에서 금요일에 넘어가는 미장에서 이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큰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CPI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뭐 지수에 대한 숫자를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CPI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이 고금리에 대한 금리가 높은 고금리에 대한 정책을 계속해서 동결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이 미국 파월에서도
이런 금리 인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가 바로 이 소비자 물가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6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낸 만큼 앞으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시장 상황, 그리고 자산 시장, 그 주식 시장은요, 금리가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는 주식 시장이 안 좋아요. 네, 시장에 대한 좀 불안감이, 금리가 계속 높아진다라는 불안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동결을 합니다. 그럼 동결하는 기간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자산 시장이 또 올라갑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 시장이 계속 신고가를 뚫고 있었고, 우리나라 시장이 미장보다는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가 만약 되면은 그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그 시기부터 어느 정도 몇 개월간 경기 침체가 옵니다. 왜? 이것도 결국에 하나의 재료 소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하를 몇 회 정도 해 나가고 다시 한번 저금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저금리라고 판단이 되는 그 시기부터 다시 자산 시장은 올라간다라는 거. 이게 사실 간단한 로직인데도 불구하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놓치고 가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뭡니까? 이 CPI 지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야, 금리 인하가 9월에는 정말 하겠구나라는 어느 정도 재료 소멸, 그리고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그런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자금들이 금요일 날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많이 떠난 거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이런 반등이 왔다라는 건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는 이 9월 확실하게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이 8월 8월 중순까지는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마 9월 언저리부터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라도 침체에 대한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8월부터 9월까지의 주가 흐름을 상당히 잘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아마 현금화를 하고 어느 정도 예수금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좀 해나가야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앞으로 SK하이닉스,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도 복리로 더 수익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추적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K하이닉스와 TSMC는 분명 이런 HBM 동맹을 통해서 현재 결속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버거워하는 건 누구다? 바로 이 삼성전자다. 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는 결국 이 HBM4에 대한 로직 다이 제조에 이 TSMC의 핀팩 공정을 적용을 해서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병목 현상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SK하이닉스가 이 파운드리를 맡길 때 삼성전자에게 맡길 리가 없겠죠. 무조건 TSMC와 함께 해 나가려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흐름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현재 TSMC에 대한 기술력, 여기에 대한 지금 부분들이 전 세계 1위로 이 TSMC가 현재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 더 많이 팔리고 한 게 아니라 얘네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근데 가격을 올려도요, 여기에 대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다 수긍을 하고 엔비디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TSMC와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는 건 SK하이닉스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이런 좋은 소식들과 함께 현재 SK하이닉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 매매 동향을 좀 보자면 개인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영역이 온다라고 하면 개인들은요,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3개월의 전체적인 물량으로 좀 보자면 결국 최근에 크게 보면 개인들의 순 매도가 나갔고 이 외국인들이 이 SK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담아내고 현재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이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 9월에 있을 만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서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 여기에 대한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올지는 아직까지는 가늠이 안 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고점을 저는 당분간 7월, 8월까지는 한 번 더 우리가 기대를 하는 그 가격대까지 한 번 더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런 완전한 고점에 대한 신호가 떴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30% 정도는 비중을 좀 조절해 나가면서 우리가 예수금 확보를 하고 다시 한번 그 조정 뒤에 우리가 또 비중을 싣고 올라가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물론 SK 하이닉스를 그냥 굳건히 나는 이게 얼마가 가든지 간에 계속 끌고 갈 거야. 몰라, 나는 매도 언제 할지 몰라. 하지만 더 올라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끌고 가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똑똑하게 이 SK 하이닉스로 더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비중을 줄여 나가는 그런 작전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조정이 왔을 때 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고, 그때 우리는 더 큰 비중을 가지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상승세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흘러갈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요.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해 나간다는 데는 전혀 저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침체가 과연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전략을 우리가 끌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런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보들,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영상으로는 다 말씀을 못 드렸던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과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하면서 앞으로 나올 만한 이 비중을 줄여나갈 만한 이런 매도 타이밍과 앞으로 또 우리가 잡을 만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겁니다. 이런 매도 타이밍이 솔직히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모르게 정말 고점 신호가 떠서 장기적으로 또다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시면은 개인 번호 띄워놓겠습니다. 010-2011-9671로 저에게 SK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SK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오늘 분석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한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앞으로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나올 만한 고점에서의 매도 타점, 그리고 앞으로 또 조정 뒤에 나올 만한 이런 매수 타점을 저도 지금 여기에 대한 매도 타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 저희 구독자분들께 저만의 관점을 여러분들과 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실시간 장중에 나오는 타점이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장중이라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이런 타점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SK 하이닉스로 정말 복리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 봅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 9671로 저에게 문자 SK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빠르게 이런 전략 자료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예측 목표가, 그리고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실시간 장중에 대한 타점, 제가 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니까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내일도 혹시 또 다른 관점이나 또 다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문자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름철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감기 걸렸는데 감기가 낫지 않아서 지금 죽겠습니다. 아마 영상 시청하시면서 들으시면서 계속 제가 기침하고 이러는 걸 들으셨을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주말, 행복한 주말 꼭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